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텔의 최신 CPU 인텔 코어 11세대 로켓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최고 사양인 코어 i9 11900K, i7 11700K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인텔 11세대 코어 i9 11900K입니다. 아마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패키지를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진상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이번 패키지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상당히 예쁩니다. 이 패키지 디자인이 얼핏 보면 피카츄의 꼬리나 이 번개 모양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여신상 아시죠? 그 한 손에는 성화를 들고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맞습니다. 이번 인텔 코어 i9 11900K의 패키지는 2020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성화 모양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패키지에도 올림픽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패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능 알아볼까요? 성능을 보기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이상한데요. 코어 i9과 i7의 스펙을 비교해 보니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작에서는 코어 i9 시리즈가 10코어 20스레드였는데 이번 11세대 로켓레이크의 경우 코어 i9 시리즈가 8코어 16스레드로 i7과 동일하게 출시되었으니 말이죠. 제작 공정도 14나노로 동일합니다. 도대체 뭐가 바뀐 거죠? 왜 코어 수를 줄인 거죠? 자,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우선 코어 수가 같은 i9 11900K, i7 11700K를 동일한 스펙의 하드웨어에 적용하여 게임 성능과 작업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11900K와 전작인 1900K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인텔 코어 i9 11900K, i9 11900K, i7 11700K,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Z590 어로스 마스터 PC 디렉트, 메모리는 팀그룹 티포스 DDR4 4000 CL18 엑스트림 ARGB,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3080 비전. 자, 먼저 게이밍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확실하게 성능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FHD에서 진행했고요. 게임 내에서 벤치를 제공하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그리고 벤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리플레이 벤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코어 i9 11900K와 i7 11700K의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경우 프레임 드랍이 가장 심한 구간인 데테러 폭발신을 볼 건데요. 폭발 직후 400대였던 프레임이 300대로 급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700K와 11900K의 프레임이 꾸준히 20에서 3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며 11900K가 상위 제품다운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하이 프레임 역시 11900K는 거의 300프레임대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배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게임 내에서 벤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리플레이 벤치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1700K와 11900K의 프레임이 10프레임 정도의 차이로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프레임 드랍이 심했던 차량 충돌시를 보면 11900K의 경우 프레임 드랍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11700K의 경우 프레임이 곤두박질 치며 10프레임 정도였던 차이가 20에서 30프레임 정도로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CPU의 차이는 프레임 방어 수준일까요? 자, 슈퍼 울트라 게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놀랍게도 두 CPU 간 성능 차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성능의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뭐죠? 헷갈리네요. 그렇다면 1900K와 11900K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먼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든 구간에서 전작인 1900K가 성능적으로 앞서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구간에서는 무려 10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네요. 프레임 드랍이 가장 심한 데테러 폭파 구간을 보시죠. 두 CPU 간 차이는 20프레임 이상입니다. 배그의 경우 역시 전 구간에 걸쳐 1900K가 10프레임 이상을 높게 지원하는데요. 프레임 드랍이 높은 구간인 차량 충돌 시에는 오히려 11900K가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11700K와 11900K의 비교 때와 같이 1900K 역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지? 자, 정리를 해보자면 레인보우 식스 시즈 11700K 평균 447, 11900K 487, 1900K 535, 배틀그라운드 11700K 평균 236, 11900K 247,
1900K 252,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11700K 평균 94, 1900K 95, 1900K 97 프레임으로 전작인 1900K가 가장 앞서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바이오스나 드라이버가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작업 성능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먼저 7분 정도 되는 4K 영상을 인코딩해서 어떤 CPU가 가장 빠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코딩 결과 11700K 2분 26초, 11900K 2분 13초, 1900K 2분 22초로 11900K가 가장 빠르고 1900K, 11700K의 순으로 테스트되었는데요. 10코어 20스레드의 인텔 코어 i9 1900K를 앞서는 11900K의 성능,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11700K 5339점, 11900K 5959점, 1900K 5928점으로 역시 11900K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코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시네벤치 테스트에서 8코어 16스레드의 11900K가 10코어 20스레드의 1900K를 앞서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추측하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의 경우는 아마 드라이버나 바이오스의 이 최적화 문제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성능 그대로를 테스트하기에 좋은 벤치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실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텔의 마지막 14나노 공정 CPU인 로켓레이크는 성능적으로 향상되어서 출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꾸준히 추천 견적을 업로드하면서 확실하게 검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로켓레이크 CPU들을 채택한 최신 PC 견적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